진짜 무덤이 되게 많습니다. 이 근처에 이사동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 대전청 바로 옆에 이사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이사동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뭐 한옥 건물들이 있고 산에 보면 뭔가 그 파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죠.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슨 무덤이냐면 500년 동안 500년 동안 우리 대전 지역을 이렇게 뭔가 장악하고 있었던 그 송씨 집안이 있습니다. 송씨 집안. 송씨 집안들이 묘를 조성한 이게 민묘예요, 민묘. 그러니까 공동 그 국립묘지가 아니라 그 집안묘예요, 집안묘. 집안묘들이 모여져 있는데 묘가 몇 개냐면 1000개가 넘어요, 1000개가. 엄청나게 많은 묘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가정묘로서, 민묘로서. 근데 이런 무덤 말고 이런 묘지 말고 대전은요 대표적으로 국립묘지 대전현충원이 있습니다.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의 서쪽, 북쪽, 서북쪽 지역이 있어요. 국립묘지 대전현충원에는 10만 명에 달하는 순국선열, 독립운동가, 군인을 비롯해 10만 명이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 현충원의 그 반대편, 대전의 동남쪽에는 이곳 산내골룡골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죽음들이, 많은 무덤들이 대전에 산재하면서 우리가 그걸 외면한다고 해서 그 무덤들과 죽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죽음들을 왜 죽었고 누구의 죽음이고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평화를 추구하고 인권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셨을 때 이 산내골룡골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파릇파릇한 봄빛 속에 이 초록빛에 눈이 쫙 편안해지는 그런 풍경이죠.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더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제가 4월 8일 날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길가가 벚나무들이에요. 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곳. 그래서 사람들이 꽃 구경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벚꽃나무 너머에 이 산내골룡골의 아픔, 상처를 아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아름답지만 저 꽃잎들이 떠들 때면, 흩날릴 때면 마치 그 죽음이 떠올라서 더 슬픈 산내골룡골. 이 산내골룡골을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도대체 얼마나 길길래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사실 저는 학창시절 경주로 수학여행 가서 조금 뭔가 자괴감 같은 걸 느꼈어요. 왜냐면 천마총, 그 다음에 그 수많은 큰 무덤을 보고 아니 내가 성묘 가서 봤던 할아버지, 할머니 묘하고는 너무나 이게 비주얼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죽음과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죽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 무덤의 크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이 산내골룡골은 그 반대에서 그 왕릉과는 또 반대에서 세상에서 가장 길게 또 수백 수천의 죽음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골룡골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을 가지고 소개를 드리면 아까 여러분들이 주차한 곳이 소위 일학살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가장 많은 희생이 있었던 곳이죠. 그 길 건너 바로 요 옆에가 이학살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겨울 건너기 전에 있죠. 그 왼쪽에 3학살지, 4학살지가 있어요. 또 산 골짜기 좀만 더 올라가면 5학살지, 6학살지, 7학살지, 8학살지까지 1학살지부터 8학살지까지 1km, 1000m에 달아서 그 무덤들이 분포한다 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유해 발굴할 때의 모습인데요. 긴 구덩이들 있잖아요. 저 긴 구덩이들을 한 줄로 쭉 이었더니 저것 또한 수백 미터가 되는 거예요. 짧은 거는 한 3, 4m짜리 웅덩이 같은 무덤도 있지만 30m, 50m, 100m, 200m에 달하는 그 죽음의 구덩이도 있었다는 거죠. 2021년 제가 유해 발굴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농부들이 밭에서 뭔가 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거는 나무 뿌리, 콩대가 아니라
사람 뼈가 삭고 작아서 남아있는 다리뼈라는 거죠. 제 카메라 앵글로는 도저히 저만큼밖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웠습니다. 뼈밭이라고 제가 붙일 수밖에 없었던 저 사진의 그 모습이 드론이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길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에 봤던 그 목조 건물 있잖아요. 이 목조 건물이 보이죠? 그 옆으로 뭔가 띠가 있었던 그곳이 사실 유해 발굴을 했던 흔적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왼쪽에 가면은 아무 흔적들이 사라지죠. 근데 그것도 원래 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먼저 뼈를 다 수습한 이후였기 때문에 뼈들이 안 보이는 것일 뿐 오른쪽과 왼쪽은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건 일학살지의 대표적인 매장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구간에 한 80m, 90m 내외의 길이를 갖고 있고요. 구덩이가 한 개 있었던 게 아니라 한쪽으로 두세 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곳에서 우리가 수습해낸 뼈가 천구였고요. 천구요. 100m라고 쳐도 10m당 100명이 묻힌 거예요. 커다란 왕릉에는 왕과 왕비 두 사람이 묻힌 그 무덤, 죽음에 대비해 본다라면 어떻게 10m에 100명을 그렇게 몰아넣고 몰살시킬 수 있었을까? 정말 대비되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혹시 골로가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써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 장난치다가 까불지 마. 골로가다 이런 말 썼는데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연구하면서 골로가다는 어원이 그 끔찍하다는 것을 알고 나선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농담 삼아서라도 그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사람들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죽여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전 산내골 연골, 청주에는 분덕골, 공주 왕촌 살구쟁이도 야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는요 가천골, 또 그 옆에 경산은 코발트 광산을 학살터로 삼았다는 거죠. 전국 각지 한국전쟁 전후에서 우리 국가 공권력은요 우리 민간인들을 골로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골로 보내다라는 말과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는 물먹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먹인다. 그것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어요. 내륙 지역은 골로 보냈지만 거제, 마산, 울산, 제주와 같이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요 사람들을 물먹여 죽였어요. 어떻게? 절벽과 해안가 절벽가를 끌고 가서 그곳에서 총살시켰습니다. 섬으로 끌고 가서 그 섬에서 총살시켰어요. 거제도 앞에 있는 지심도. 제주도는 전체가 학살터이죠. 정강폭포 아시죠? 신혼집 여행집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민물이 바다로 떨어지는 유일한 폭포죠. 그것도 대표적인 학살터예요. 폭풍물이 바다로 떨어지듯이 그곳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2019년도에 마산 지역 위령제를 갔어요. 근데 위령제를 지나는 곳으로 어느 한국 부둣가가 집결지래요. 거기를 갔습니다. 10시 시간이 딱 되니까 이 배에 딱 보니까 제 69주기 12차 창원지역 합동충무제라는 현수막이 있는 거예요. 야, 마산은 항구 도시답게 이 현수막을 배에다 딱 걸고 이제 위령제를 지내는구나 생각했는데 딱 10시가 되니까요 사람들이 저 배에 타는 거예요. 뭐지? 근데 다 배에 타래요. 배에 탔더니 배가 붕 하고 움직입니다. 1시간을 가서 마산에서 출발한 저 배가 1시간을 가서 거제도 앞바다, 괭이바다라는 곳에 가서 배가 멈추더니 그곳에서 유령제를 지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당시 거제 형무소, 마산 형무소, 그다음에 마산 지역 보도연맹원들이 커다란 배 LST라고 하는 그 배에 실려가서 바로 저 거제 앞바다에서 그 선상에서 총살당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나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육지에서 희생당한 골로 간 분들은 수십 년 세월 동안 살이 썩고 뼈도 작았지만 그 작은 뼈 한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는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저곳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망망대에 다 떠내려가서 뼈 한 조각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곳에서 가족을 잃었던 유가족들은 그 왕왕대회를 향해서 꽃 한 송이 던지면서 그 그리운 가족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떻게 진짜 골로 간 사람들을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촉감이 저 바닷가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죽음 속에 느껴지는 거죠. 다시 산내 골룡골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산내 골로 간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 죽임당했을까라는 거죠.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국가기후일단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유해 발굴도 했죠.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50년 6월 1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집중되게 희생이 이루어졌고, 나중에 북한군들이 점령한 이후에 퇴각한 후 부역 혐의자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처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보면요, 보고서 중에 대전하고는 조금 좀 생뚱맞은 사건이 눈에 띄어요. 어떤 사건이 눈에 띄죠? 제주 4.3 사건, 여순 사건. 아니 바닷가에 있는 제주 섬 사람들이 왜 내륙 한가운데 낯설고 물서른 이곳까지 끌려와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남동군, 여수, 순천, 구례, 광양 그분들이 왜 내륙의 한가운데 있는 이곳까지 끌려와서 죽임 당했을까? 의아스럽습니다. 이분은 양성봉이라고 하는 분인데 1947년생입니다. 고향이 제주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1947년생이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제주 사는 과정에서 49년도에 이제 끌려가셨대요. 그러니까 3살 되기 아이잖아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데 그래도 아버님 사진이라도 있고 그러지 않겠냐.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기억을 할 수가 없대요. 3살 배기니 그 기억을 못하죠. 봤다고 하더라도. 근데 사진 한 조각이 없대요. 왜? 49년도 초토화작전의 정말 그 경험 없는 상황 속에 어느 날 갑자기 통할때 들어와서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깐난쟁이 그 3살짜리 백이 들쳐고 한라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추운 겨울을 보내는데 도저히 이 애기하고 한라산에 보내기 어려우니까 때마침 정부에서 내력을 살려주겠다는 피라를 부린 거죠.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때 불타버린 집에 사진 한 장 남지 않고 다 타버린 거예요. 살려주겠다고 했던 그 믿음을 갖고 내려왔는데 아버지는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강간무소식. 그래서 이분도 그런 거예요. 하도 저도 자신도 아버지가 그리워서 아버지를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머니겠잖아요, 그죠? 다행히 어머님은 살아계셨을 때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거울을 보래라.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 닮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요, 아버지가 20대 청춘에 끌려갔는데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위령제에 참석해서 추모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살면서 아버지는 말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요.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없기 때문만 아니에요. 왜? 제주도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4.3 때 목숨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빨갱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연차제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도 아버지 없는 사람이 서너 명 밖에 1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끼리는 아버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란 말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운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목 놓아 외쳐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때 마지막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말하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짠한 마음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양성호 선생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분, 이 대전에서 아버지를 잃었던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저 현수막에 써있는 저 이름 300명이 다릅니다. 왜 300명이 다른 제주 사람들이 대전까지 왔을까? 제주 4.3을 통해서 1947년 3.1대회를 기점으로 4월 3일 무장봉기, 5월 10일 단독선거 반대, 초토화작전을 거치면서 54년 9월달까지 7년 7개월 동안 제주도민의 10%인 25,000에서 3만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제주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3 사건 중에서 제주도 내에서 목숨을 잃었던 죽음이 가장 많지만
그렇지 않은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육지로 그 사삼의 아픔이 이전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48년 11월, 12월 초토화 작전부터 49년 7월 그 소모공장에 내려오라고 했던 그 시점까지 두 차례의 군법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군법재판을 통해서 2,400여 명이 제주 사람들이 형을 선고받는 거예요. 조금 더 과한 선고, 사형 선고받으면 그 인근 정뜨르 비행장을 끌려서 총살당했습니다. 지금의 제주 국제 비행장이죠. 사형을 면했던 20년, 15년, 7년 이렇게 유죄를 판결받았던 분들이 제주는 감옥이 없다 보니까 육지에 있는 감옥으로 이감되는 거예요. 편의상 20년 이상 장기수는 서울로 갑니다. 서대문 연구소, 마포 연구소. 15년형은 부부 형무소. 7년형을 선고받았던 300명이 대전 연구소로 끌려오고요. 여성 제주 연구소. 미성년자 청소는 인천 청년 연구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처음에 임시로 이분들이 구금되어 있던 제주항 앞에 당시 주정공장이 있었어요. 주정공장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지금 역사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 바로 앞에 제주항이에요. 이곳에 배 타고 육지로 끌려간 거예요. 그 중에 300명이 대전으로 끌려오게 된 거죠. 제주 4.3 평화공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왼쪽 저 동그란 건물이 평화기념관입니다. 수학여행 가면 학생들이 꼭 가야 하는 걸 보시기도 하고 저희들도 많이 가서 제주 4.3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평화공원에 가서 그 희생자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강명비도 보고 그 다음에 위패 보관되어 있는 곳에 가서 묵념도 하고 추모도 하고 분향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어떤 곳이냐면 저 위패보관소 옆으로 이제 나무들이 이제 줄어져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아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 행방불명 표석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사상 평화공원에 갔는데 저기를 안 가본 분들이 꽤 많아요. 잘 몰라요. 그곳에 가면 마주하는 대전 지역 행방불명 희생자 위령비라는 그 위령비. 행방불명 희생자 위령비. 사실 모순된 표현이죠. 행방불명이라는 건 뭐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근데 사라졌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죽었길 바래요? 아니죠, 살았길 바라는 거죠. 행방불명이라는 것은 살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행방불명이라는 표현이 희생자로 된다라는 건 뭐죠? 그 죽음을 확인한 후에야 행방불명이라는 표현 대신에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모순의 표현이 같이 써 있어요. 왜? 1948년, 49년 그때 제주도 집에서 떠났는데 아직까지도 집에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행방불명된 거예요. 근데 행방불명된 시간이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 됐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 살아있어도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디 연못을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 나자마자 골로 갔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이분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 죽음을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 죽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유해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순된 표현 속에 유해 없는 뼈 없는 헌멸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